하나부터 볼게요. 그 하남이랑 성남이랑 특징이 아주 다르진 않은데, 근데 이 도시들이 가지는 조금 그 모양새나 이런 발전하는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달라요. 그래서 교통에 대한 것도 사실 둘 다 그렇게 막 편리한 그런 수준은 아니고요. 그리고 직장에 대해서도 뭐 수정구랑 중원구에 엄청 그 직장이 많냐,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 동네들이 가지는 입지적인 그런 장점들은 뭐가 있고, 우리가 투자에 적용할 것들은 이 입지 분석을 통해서 어떤 게 있는지를 좀 같이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남의 직장은 사실 이렇다 하게 엄청 큰 그런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곳들은 사실상은 없어요. 네. 하지만 실제로 이 그 하남시장님, 하남시에서 이런 유치를 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보면은 이 서희건설 있잖아요. 서희건설이 모셔온 것 같아요. 네. 그 기업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이 기업을 이제 이전시킨 케이스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계속하면서 그 기업을 유치하고 있어요. 하남에서. 실제 종사자 수는 한 11만 명 정도 되고요. 우리 사업체 수가 3.2만 정도 있고 500인 이상 사업체 수가 거의 없죠. 네, 3개 정도 있어요. 여기가 동네가 다, 그러니까 여기가 하남인데, 하남, 교산, 이쪽이 우리가 봤던 그 하남 위례 가밀인데, 공업 지역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공장 들어갈 데가 사실은 없고, 여기에 일부 있는데, 얘도 진짜 규모가 작은 규모예요. 네. 그래서 그 이런 정도로 지금 하남은 일자리가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러니까 이 초이동에 있는 일반 산단이 여기예요. 이 단지 외에 나머지는 주거 지역이고, 주거 지역 인근에 아까 얘기했던 지식산업센터 정도만 있어요. 네. 그런 정도만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남시 안에 그래서 대기업의 어떤 고임금 일자리는 사실상 없기 때문에 어떤 자족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좀 부족해요. 뭐 예를 들면 성남의 판교처럼 그런 테크노밸리 막 이런 큰 회사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사실 안 되고, 우리가 그럼 하남은 결국은 서울의 핵심 일자리들, 주요 일자리들의 배후지 역할을 하고 있다. 하남은. 그래서 결국은 교통이 되게 중요한 거죠. 하남시에서 근데 기업 유치 중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뭐 이런 뭐 비시카드 R&D 센터, 카네 R&D 센터 이런 곳들을 이제 계속 뭐 모여서 뭐 회의도 하고 만나고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요. 하지만 규모가 크진 않다. 하남 교통을 좀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아까 봤던 그런 도로교통이 그래도 잘 되어 있는 땅인 거예요. 하남은. 그리고 5호선으로 연결해서 각 생활권을 다 갈 수 있다. 소외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이쪽이 신미사역이 생길 거다. 저쪽에 하남 북쪽에. 그래서 저 남양주 왕숙까지 가는 거예요. 네. 가밀 위례는 이쪽 마천역이랑 남위례 그리고 복정역으로 위례선을 가지고 이렇게 이동할 수 있게끔 지금 만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교산으로 통하는 가밀 역세권이 있다고 했어요. 각 생활권별로 강남이랑 도심을 가지고 좀 볼게요. 우리가 여의도는 그냥 도심 업무지구에서 한 10분 정도 더 걸린다고 보면 돼요. 네. 그러니까 도심도 사실 먼데 그걸 타고 더 가야 되거든요. 어차피 5호선 타고 가야 돼요. 여기서 갈 때. 그래서 도심도 먼데 여의도는 더 멀구나. 여기까지 가기는 어렵겠네. 네. 보시면 돼요. 미사 같은 경우에는 강남에 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강남에 그래도 1시간 안에 갈 수 있는데 어떻게 가냐면, 여기에서 이렇게 위로 버스를 타고 잠실에 가서 잠실에서 강남으로 가요. 네. 그게 제일 빠른 방법. 음. 도심은 어떻게 가냐? 도심은 버스 타고 미사역에 가서 그리고 나서 도심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래도 54분이나 걸려요. 꽤 오래 걸리죠. 가밀 위례는 강남에 한 44분이면 가는데, 여기 있죠. 44분 정도. 네, 버스 타고 장지역으로 가야 돼요. 장지역이 어디냐면 송파 이 맨 끝에 있어요. 장지역에 가서 8호선 타고 잠실로 가서 거기에서 들어가야 돼요. 가서 항상 다 8호선 타고 가야 돼요. 그쪽에 있는 동네들은 다. 뭐 위례, 장지, 그 위쪽에 있는 헬리오 다 똑같대요. 거기서 잠실로 다 갈아타서 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 앞에 장지까지 가는 데가 그 없잖아요. 지하철 노선이. 그래서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해서 가야 돼요. 강남에 그렇게 해서 갈아타고 44분이면 들어갈 수 있고, 광화문이 가기가 쉽지 않죠. 광화문 쪽이 버스 타고 장지로는 가는데 이 역을 거꾸로 이렇게 타서 위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되게 오래 걸리죠. 네. 그래서 거의 1시간 이상이 걸려요. 네. 그럼 여의도는 까마득하죠. 네. 쉽지 않죠. 하지만 갈 수는 있다. 갈 수는 있어요. 신장이랑 덕풍 쪽 여기죠. 이쪽도 5호선인 라인이 있어요. 여기는 풍산역에서 하남 풍산역에서 5호선 타고 천호역 8호선 갈아타서 잠실로 다시 가야 돼요. 네. 그게 제일 빠르다. 이렇게 가서 여기에서 타고 와서 다시 간다. 제일 최단 거리예요. 지하철 노선으로 봤을 때. 근데 몇 번 갈아타기를 해야 되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광화문은 뭐 여기에서 여기 풍산이나 이쪽에서 타고서 가면 금방이죠. 52분이면 갈 수 있어요. 교사는 여기가
검단산역에서 결국 똑같아요. 천호 가서 잠실로 들어가야 된다. 근데 그래도 1시간이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근처에 있는 곳들은 그렇겠죠. 광화문은 검단산에서 가긴 가는데 여기서 안 갈아타고 그냥 가도 1시간이 좀 넘어요. 끝에서 저 도심까지 광화문역까지 가는데 그래서 꽤 오래 걸리는 거죠. 5호선이 출근 시간에 배차가 출근 시간 배차가 8에서 10분 정도예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 1시간 안에 배차가 많지가 않아요. 네. 7시, 8시 이때가. 그래서 쉽지 않은데 근데 환승도 한두 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강남이나 이런 주요 업무지구 접근성 자체가 좀 쉽지가 않고 불편한 편이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까지 생각했을 때에는요. 그냥 아유 뭐 5호선 기다리고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직행 버스를 타고 왜냐면 버스가 다 거기에 서기 때문에 그리고 자주 서니까 그 버스를 타고 차라리 이 배차가 많은 5호선 탈 수 있는 데를 가서 이동하는 게 훨씬 편할 수 있어요. 네. 근데 그 버스 타고 이동해서 가는 거가 그 뭐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는 그럴 거면 여기 왜 있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럴 수 있지만 버스 타고 가서 그냥 한 번에 지하철을 타고 가는 게 오히려 더 편할 수 있는 이유는 버스는 사실 환승하려면 엄청 걸어야 되고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요. 버스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안 해도 되고 환승 구간에 안 걸어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또 이동을 할 수 있다. 하나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는 오히려 이렇게 도로 타고서 이렇게 버스 타고서 이동하는 거 이렇게 타고서 가면 되거든요. 그게 더 나을 수 있다. 네. 어쨌든 1시간 안에 강남을 갈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하남은 의미가 있다. 이 땅의 가치로서 의미가 있고 투자로서 의미가 있는 곳인 거예요. 네. 도심에 좀 멀어도 상관없어요. 하남에 교통이 개선되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첫 번째는 그 미사의 9호선 연장하는 거 신미사역. 여기거든요. 요 역인데 이게 막 이렇게 좀 둘러가게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렇게 안 됐다 그래요. 그냥 직선으로 이렇게 가게끔 됐다 그래요. 그리고 가밀지구 3호선 연장하는 거 여기 이제 들어가는 거 했었죠. 위례선 2025년에 개통 예정이고 요렇게 위례를 관통하는 그런 트램이 생길 예정이에요. 위례 신사선은 여기 위례 신도시에서 이렇게 강남을 뚫고 신사까지 가는 노선이라 진짜 좋은 노선인데 아직 계약이 없다고 얘기했죠. 우리가 이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 신미사역이 생기면 31년 정도에 생긴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직 사실 멀긴 했죠. 미사지구 북쪽 선동에 신미사역이 개통을 하게 되면 9호선이 되게 파워풀하잖아요. 이거를 환승 없이 강남으로 바로 그냥 갈 수 있다. 그래서 급행 기준으로 이게 25분 정도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진짜 지하철 타는 시간만 얘기한 거예요. 도어 투 도어가 아니라 25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업무지구 갈 수 있다. 그러면 뭐 이거 저거 합치면 그래도 40분 정도 걸리겠죠. 가밀역 3호선이 연장이 되면 지금은 지하철 노선이 없는 상태인데 거기 초등학교 단샘초라고 있어요. 거기 아래쪽으로 개통이 예정이고 환승이 없이 한 번에 강남으로 바로 교대나 양지 쪽으로 바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도 소요 시간 그냥 그 지하철 기준으로 25분 정도 보면 돼요. 네. 상당히 빨리 갈 수 있겠죠. 지금은 막 버스 타고 막 가서 거기에서 갈아타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도 된다. 위에서는 출퇴근 시간이 배차 5분 정도, 그냥 일반은 10분 정도 편성이 될 거고 마천, 복정, 남미래를 연결을 하는 그런 트램이다. 근데 이게 그 이제 배차나 이런 것들이 딱 일정하게 이렇게 가기 때문에 시간 관리하기 좋아서 더 편리하긴 할 거예요. 네. 출근할 때. 위례 신사선은 지금 신사역까지 한 1시간이 걸리는데 위례에서 오래 걸리죠. 네. 근데 이게 뚫리기만 하면 20분으로 다 죽겠다. 네. 지금은 이제 사업자 재공고 예정이다. 근데 저게 위례 신사선이 언제 어떻게 될지는 사실은 알 수는 없지만 근데 저게 안 된다고 할지라도 위례라는 땅 자체는 워낙 좋은 위치에 있고 그리고 거기 자체가 균질성이 되게 좋고 위례 신도시는 거의 대형 평형 위주로 많이 되어 있어요. 네. 네. 저쪽 북위례 쪽은 거기는 거의 그쪽에 있는 북위례 쪽에 있는 그 단지들은 대형 평형이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좀 돈 있는 사람이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가격들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고서 위례를 바라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단순히 교통만 가지고는 설명하기 어려워요. 위례는. 네. 그래서 그거를 기억하고서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미사에 9호선 연장이 그 신미사역 교통 호재가 있는데 얘를 우리가 어떻게 투자에 적용을 할 거냐. 여기에 이제 여기 생긴대요. 신미사. 보면은 여기 이렇게 아파트들이 있고 다 여기 영향 범위에 있겠죠. 다 걸어서 이제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1번. 같은 가격, 같은 가치면 호재가 있는 단지, 이 신미사역 생겼을 때 직접 영향받을 수 있는 단지부터 붙는 거예요. 네.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미사강변 세드리버, 그리고 스타일스 이런 곳들 바로 가서 할 수 있는, 바로 옆에 있는 영향받을 수 있는 곳을 투자하면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를 하려고 했더니 그새 날라갔어.
그러면 그 뒤에 단지들도 괜찮다. 버스 타고 들어올 수 있는 곳들도 괜찮다. 직접 영향받는 단지 아니라도 도보 10분 내 역세권이면 되고, 또는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버스 환승해서 한 10분 정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한 3정거장, 4정거장 가서 들어갈 수 있는 정도라면 그러면 그런 단지를 차선 우선순위로, 다음 우선순위로 투자를 하시면 돼요. 오히려 그 역에서 조금 떨어져 있어서 여기는 수혜 못 받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동네들이 투자기가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그 GTX 호재 막 터지면서 막 진짜 미친 듯이 올라갈 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GTX 역에 생긴데 하는 그 바로 옆에 있는 단지들이 막 올라가는데 GTX 역에 다른 데 한번 환승해서 한 정거장, 두 정거장 환승해서 가면 되는 단지들은 1도 꿈쩍 안 했어요. 네. 그러면 그럴 때 그 호재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서 조금이라도 그 영향 받을 수 있는 거를 사면 돼요. 그러면 그 돈들이 다 어디로 가냐면 그렇게 해서 했는데 뭐 가격 올라가요. 그 옆에로 가게 돼 있어요. 네. 흘러가요. 그래서 그걸 차선으로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하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건 진짜 호재이기 때문에 매매가에는 영향을 주지만 전세가에는 영향을 절대 주지 못해요. 그래서 가격에 호재가 들어가 있으면 그러면 전세가가 벌어지게 돼 있어요. 전세가율이. 그러면 투자하시면 안 돼요. 멈춰야 돼요. 다른 거 봐야 돼요. 아니면 호재가 가격이 안 들어간 단지를 보셔야겠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순차적으로 이거를 보고서 투자를 하시면 된다. 여기에 항상 전제는 같은 가격, 같은 가치일 때 호재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데를 덤으로 본다는 거예요. 네. 절대 저것 때문에 투자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네. 3호선도 마찬가지예요. 3호선도 여기 그 센트레빌이랑 포웰시티랑 이스테이트 여기 이제 3개 단지 이편한 이렇게 3개 단지 사이에 여기 가밀역이 생기는데 여기도 단세초 인근에 있는 단지를 우선순위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요 3개 단지를 일단은 1순위로 보되 이게 잘 안 됐다. 그러면 그래도 여기를 같이 버스 타고라도 갈 수 있는 그런 곳들을 투자를 하시면 된다. 역세권을 우선순위로 이 안에서는 보는 거죠. 아직 역은 아니지만 역세권이라고 보고서 투자 우선순위를 두고서 봐야 돼요. 네. 주의해야 될 거는 얘가 진짜 단기간에 개통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호재로만 접근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요 위치를 잘 알고 계셔야 되겠죠. 하남도 이 교통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봤는데 교통이 뭔가 우리 생각에 엄청 메리트 있다 이거 잘 모르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도 그 노선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차이가 크기 때문에 왜냐면 이런 거죠. 내가 5호선 근처에 없는 분들은 난 무조건 버스 타고 가야 돼요. 근데 역세권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선택할 수 있어요. 지하철 타고 갈지 아니면 버스 타고 갈지. 그래서 그 역세권 근처에 있는 곳들이 그 가격 반영이 되어 있고요. 실제로 그 역세권이 그냥 역을 빨리 갈 수 있다. 이거를 넘어서서 미사역 인근은 상권도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를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서 그 미사 쪽의 우선순위를 볼 때는 그래도 역 근처에 있는 곳들을 위주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5호선이 그 환승하고 뭐고 해도 있는 거가 훨씬 낫다. 네. 학군도 마찬가지예요. 학군도. 뭔가 이렇다 할 게 내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싶지만 그래도 하남 안에서 선호하는 학군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의미 있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보면은 하남 학군에 우리가 그 덕풍동이 그 미사예요. 미사중이 있고 미사 강변중. 여기가 그 위아래로 이렇게 미사중 아래쪽에 그 운동장 아래쪽에 미사중 저 위쪽에 미사 강변중 미강중 미강초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네. 그 학교들이 있고 학업 성취도가 꽤 좋은 편이에요. 네, 덕풍중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 아래에 보면 위례중학교가 위례에 있는 학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위례중학교가 학업 성취도는 80%는 넘죠. 근데 이 특목고를 같이 교집합으로 좀 봐야 되는데 어떻게 봐야 되냐면 여기 외고를 9명 보냈고 4명 보냈고 8명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곳들은 그 안에서 사실 이런 외고를 보냈네 안 보냈네 자체가 그 동네에서 엄마들이 선호하고 안 하고의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게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특목고를 많이 보내고 그리고 학업 분위기가 좀 좋은 학교를 선호하는데 학업 분위기가 진짜 달라요, 여러분. 네. 네. 초등학교조차. 어떤 학교는 뭐 좀 고학년이 되면은 초등학생도, 고학년이 되면은 애들이 쉬는 시간에 문제를 풀고, 어떤 학교는 그냥 막 다 놀고. 네. 그렇게 다른 것처럼 알게 모르게 엄마들이 다 알아요. 그게 다 소문이 나요, 이렇게. 거기 쉬는 시간에 뭐 한다더라. 거기 학교 시험 문제 어떻다더라. 다 알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선호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 동네. 그 학교에 대해서 선호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학부모들은 그런 걸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미사 강변중, 이 미사중도 있고 미사 강변중, 덕후, 미래중학교는 이 세 군데 같은 경우에는 어, 그 학업 성취도 평가랑 특목고 진학수가 다 사실 높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이 퍼센테이지 말고요. 퍼센테이지로 보지 마시고 이 절대적인 숫자로 그냥 보세요. 네. 이 절대적인 숫자가 의미하는 게 크기 때문에 인원을 봤을 때 그래도 한 3-4명씩 있다. 그러면 많이 보냈다고 생각하고서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 그 미사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업 성취도는 높은데 특목고 진학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 동네에서 미사중학교를 그래도 의미 있게 보기 때문에 분위기가 좋아요. 거기 미사중 좋아요라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선호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이거를 조금 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전화임장이나 매물임장 같은 걸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호객노노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이야기 써놓은 데 있잖아요. 거기에 얘가 또 친절하게 검색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중학교 또는 뭐 미사중 이렇게 검색을 해보세요. 그럼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뭐 이런 내용이 있다. 예를 들어서 뭐 6학년 때 이사 가도 배정받을 수 있나요? 뭐몇 학년 때 이사 갔을 때 배정받을 수 있나요? 뭐 여기는 4학년 때 이사 와야 그 무슨 미사중학교 배정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길 보내고 싶어하는 엄마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확인을 하고 매물 보면서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검색해 보면서 보셔도 돼요. 이 지역 안에서 학군으로 이 동네를 선호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는 있지만, 근데 하남에 있는 학군은 어떤 교통이나 환경보다 상위 개념은 안 돼요. 네. 그 정도의 학군지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앞에서 그 아무리 학군이 좋아도 연식이 진짜 좋은 게 브랜드로 딱 들어갔다. 그럼 그걸 이길 수 없어요. 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오히려 그냥 조금 더 돈 못해서 새 걸로 넘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입지 요인은 아니다. 상위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입지 요인은 아니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호도에 대해서는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필요하겠죠. 네. 학원가를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미사 쪽 그리고 여기 덕풍동 쪽에 학원가들이 이제 분포가 돼 있죠. 보면은 여기가 119개, 여기가 95개인데 이 미사역을 기점으로 해서 요 위쪽이 여기가 대형 평형이 주로 있는 그 단지들 아래에 여기 상권이 있고요. 이 아래쪽은 호수공원 아래에 자이랑 푸르지오들이 이렇게 쫙 모여 있어서 서로 대장이다 하는 그 단지들이에요. 그 단지 아래에 여기 이제 그 상가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학원가를 볼 때, 저게 도대체 많은 거야, 뭐 좋은 거야, 알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럴 때 이런 걸 한번 찾아보세요. 이것도 그 맵에서 좀 고정해놓고 찾아보세요. 요새 그 엄마들이 많이 보내고 관심 있어하는 학원이 보통 이제 관심 있어 수학 학원을 많이 보내잖아요. 사고력 수학이 유행이에요. 고민 심하게 끄덕이셨어요. 네, 저랑 같은 고민 하시는 거죠. 네, 저도 지금 어딜 보내야 되나. 초유의 관심사. 네. 이 그 생각하는 황소랑 소마 뭐 사고력 수학 이런 것들 한번 찾아보시면 저런 게 있으면 좀 엄마들이 되게 관심 있어 하는 그런 동네인 거예요. 네. 저런 학원이 있으면 그 학원가가 꽤 괜찮은 거예요. 여기는 CMS 영재학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수학을 조금 더 사고력 수학을 이렇게 하고 해요. 그래서 여기랑 둘 다 괜찮은 학원들이 있기 때문에 둘 다 좋은 학원가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례로 볼게요. 위례도 보면은 이쪽에 그 창곡동 쪽에도 있고 이쪽에 위례 중심가에도 있죠. 보면은 이 중심 쪽에 106개 그리고 창곡동에 90개가 있는데 얘네가 생각하는 황소나 소마나 뭐 이런 CMS라는 이 학원들이 다 이 중심 상가에 있어요. 그러면 주요 학원은 여기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분당도 좀 유명한 학원들은 다 정자역 쪽에 이제 많이 모여 있고 다 글로 가야 돼요, 애들이. 그것처럼 여기도 똑같은 거죠. 뭐 여기 이렇게 있으면 사람들이 막 멀리서 오기 어려우니까 그냥 중심 상가에 있으면서 이제 사람들 다 데려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 학원가에 대해서 좀 찾아보려면 이런 걸 찾아보세요. 황소, 소마, 황소 되게 웃기죠. 소마, 필즈, CMS 이런 거를 검색을 해보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게 확인이 되면은 좀 괜찮은 학원가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학원가랑 그리고 학군까지 우리가 하남에서 받고 하남이 생각보다 그래도 교육에 대해서 뭔가 되게 별로다라고 하기에는 학업 성취도도 꽤 괜찮고 80% 이상 되는 곳들이 서울에 사실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하남은 그것도 많고 그리고 그 외고 진학 학생 수도 꽤 많은 편이에요. 학원가도 꽤 잘 돼 있어. 한 동네에 학원이 100개씩 이렇게 있다는 거는 되게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가가 되게 크게 있는데 거기에 학원이 진짜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되게 큰 규모로 되어 있구나. 확실히 애들 키우는 그 동네구나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정도로 애들을 교육을 시킬 수 있을 만큼 이제 그 소득이 되는 분들이 이제 사는 거겠죠. 하남의 환경을 좀 봐보면 하남은 이 지적 편집도를 보면 사실 아주 큰 상권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여기 그 이사 쪽에 있는 상권들 빌딩이 되게 크게 꽤 잘 돼 있기 때문에 저기도 이제 큰 상권이죠. 그리고 이쪽 신세계랑 스타필드 있는 상권. 그리고 이 아래 위례 상권. 이게 사실 제일 큰 상권이에요. 그래서 주요 상권은 이렇게 되어 있다.
실제로 하남의 이 신세계 백화점의 순위를 보면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롯데 전주, 뭐 울산, 청량리, 이거 현대 디큐비시티 이제 없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랑 약간 비슷해. 신세계인데 왜 이러지? 음. 근데 이 백화점이랑 신세계가 같이 있거든요. 아니, 저거 스타필드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사실 영향을 주고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저기가. 네. 근데 스타필드는 계속 이렇게 매출이 늘었어. 네. 7년 연속 매출 성장. 실제로 명품 브랜드도 이 스타필드 있고 하다 보니까 좀 이게 매출이 좀 애매했던 것 같아요, 하여튼간. 네. 그래서 이거를 두 개를 합쳐서 보면 그래도 한 4천억대의 매출 규모가 나오는데, 물론 두 개를 합쳐서 꼭 뭐 볼 필요는 없지만 이 하남시에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 규모로 돈을 쓰는지를 보려고 온 거예요. 그러면 4천억 정도면 강동구에 있는 천호현대나 분당의 AK분당 같은 정도의 매출 규모인 거예요. 그래서 뭐 꽤 나쁘지 않네가 되는 거죠. 저 정도를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 매출을 하남에서 받쳐주고 계속 이렇게 신장되고 있기 때문에 하남시가 어느 정도 이런 소비력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다. 거꾸로 사람들이 좀 빠져나가는 동네라거나 아니면 좀 그 동네가 노후화되거나 이런 소비력을 받쳐주기 어려운 그런 조건의 경우는 백화점이 없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실제로 인천에서도 많이 없어졌고 지방은 말할 것도 없고요. 네. 근데 뭔가 매출이 신장되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소비를 받쳐주고 있는 거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남이 이런 부분들도 잘 되어 있구나. 집값을 잘 받쳐줄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있구나. 사람들이 그 정도 소득 구간에 있구나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죠. 환경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은 여기가 스타필드랑 그 백화점인데 신세계 백화점인데 이 바로 맞은편에 이 에일리니 뜰이 있어요. 여기가 2017년식 아파트고 신축이 요렇게 있죠.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 가면 하남시청역 옆에 더샵 센트럴 뷰라는 아파트 신축이 있어요. 이거는 여기 이제 백화점에서 아주 멀진 않아요. 아주 멀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 이제 편의시설이랑은 떨어져 있고 그리고 5호선 역세권 단지예요. 얘도 2016년식 아파트예요. 이 두 개 단지를 비교를 해보면 가격 비교를 해보면 이 유니언 에일린의 뜰이 조금 더 사실 가격이 고점도 조금 더 높고 사람들이 조금 더 좋아하는 단지이구나 전세 가격 차이도 좀 많이 나는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두 개가 연식 차이가 크지 않은데 물론 환경적인 부분들이 뭐 단지의 어떤 조경이나 뭐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런 편의 이런 수변 시설 그리고 이렇게 새 아파트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환경들이 주는 게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뭐보다? 역세권보다. 네. 그래서 이 동네는 하남이라는 동네는 그렇구나. 물론 이 5호선이 의미 없는 게 아니에요. 5호선 당연히 의미 있어요. 근데 어쨌든 백화점이랑 스타필드랑 공원이랑 천명같이 정주 여건이 그런 좋은 단지가 업무지구 접근성이 더 좋은 단지보다 선호도가 더 있구나. 매매랑 전세 모두 앞서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하남에서 투자한다면 이런 정주 여건이 좋은 단지를 잘 보고서 투자해야 되겠구나. 임장을 굉장히 꼼꼼히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사람들이 단지를 좋아하고 안 좋아하는 거에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진짜 그런 것도 있어요. 똑같이 그냥 브랜드 아파트인데 어떤 단지는 약간 LH 같이 지은 단지들이 있어요. 약간 여기가 그래요. 미사 쪽이랑 이쪽이 뭐야 이거 브랜드 아파트야? 싶은 느낌이 나게 지은 것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선호도가 떨어질 수 있어요. 네. 근데 진짜 약간 고급화로 해가지고 막 지었다. 그러면 그런 거는 당연히 더 선호하겠죠. 여기서 조금 더 멀어도 그 단지가 주는 게 그 조경이 진짜 좋고 그 안에 커뮤니티가 좋고 하다면 뭐 안에 예를 들어서 수영장이 있고 하다면 그러면 거길 더 선호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고서 단지를 잘 보시면 좋겠어요. 네. 그게 신도시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네. 신도시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하남 공급은 사실 하남에 공급이 없어요. 그래서 뭐 공급량이고 뭐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네. 유일하게 교산, 그 A2. 근데 언제 될지 사실 잘 모르겠고 공사는 하지만 27년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게 실제로 되는 건지 이제 봐야 되겠죠. 근데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3개 신도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하고서 넘어갈 건데 교산이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그냥 보면은 되게 크다 약간 그런 정도로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좀 자세히 보면요. 이 위쪽이 하남 시청 있는 동네였어요. 네. 거기에 붙어 있는 곳들이 그 주황색이 공공주택 부지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들어갈 부지인 거예요. 주황색이. 여기에 이렇게 몰빵돼 있죠. 여기가 A2, A5 들어간 거지 지금. 분양한 거죠. 들어간 게 아니라. 그리고 요 색깔들이 자족 시설이라고 해가지고 뭐 어떤 일자리로 기업이 들어갈 수 있다면 그게 들어가거나 아니면 뭐 가끔 무슨 편의시설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 유치가 안 되면.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자족 시설로 이렇게 구획이 되어 있고 여기 보면은 여기서 쭉 떨어져서 그 다음에 허리 정도의 또 공공주택 부지가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 한참 여기 다 녹지.
그리고 또 한참 뒤에 여기 산 기슭에 이렇게 또 아파트 부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 어때요? 아, 이쪽에 요렇게 여기 생기는구나. 아, 여기 생기는구나. 여기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여기 생기고 이쪽은 검단산역으로 이용하겠죠. 그러니까 여기 생길 거를 보고서 여기를 이렇게 아파트를 넣은 거예요. 네. 나머지는 공원으로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아파트가 아주 많지는 않아요. 네. 3만 3천 세대밖에 안 돼요. 위례보다 작은 거예요. 위례가 4만 세대가 넘거든요. 아, 4천 세대가 그렇죠. 4만 세대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작은 거예요. 그래서 3만 3천 세대라서 그래서 한 8만 정도 인구를 증가시키겠다라고 계획을 잡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곳들 여기 3호선 들어가고 하면은 좋아하겠구나. 여기 살고 싶어 하겠구나라는 걸 이제 생각하고서 보시는 거죠. 여기 3만 3천 세대 정도고 사실 입주 가는 시기를 예측하는 거는 좀 불가능한 것 같아요. 불가능하지만 근데 만약에 이쪽에 투자를 해 놓으신다 하남에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거를 계속 확인을 해야 돼요. 왜냐면 시장이 괜찮아지면 예를 들어서 막 가격이 이렇게 뭐 또 화랑이 돼가지고 어느 순간에 되겠죠. 뭐 3년 뒤에 되든 4년 뒤에 되든 다시 시장이 좋아지게 되면 갑자기 일시에 엄청나게 분양해요. 정말 말 그대로 막 쏟아져. 네. 그러면 그럴 때에는 이제 주의를 해야 돼요. 투자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역전세 주의를 해야죠. 그래서 그냥 한도 끝도 없이 전세를 올려받으면서 투자하시는 거는 이 하남에서 투자하는 거는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물론 하남이 언제 들어갈지를 모르기 때문에 교산이 언제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사실 상관이 없지만 근데 교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게 시작한다라고 하면 투자했다면 그 물건들을 잘 관리할 수 있게 전세 세팅을 다시 돌아보셔야 돼요. 네. 여차하면 역전세 대비해야 될 수도 있어요. 돈 너무 세게 올려받으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 확인하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쪽이 여기가 아파트가 막 다 밀집돼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녹지 규모를 같이 갖추면서 아파트가 들어갈 예정이다. 라는 거 아까 얘기했죠. 여기가 물론 여기가 산이지만 금암산이었죠. 금암산. 네. 근데 송파가 바로 여기가 하여튼 지나만 가면은 송파예요. 지나가면 송파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투자 가치가 있고요. 가격이 싸면은 여러분 교산에 있는 것도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가격이 싸면 나중에. 그래서 당연히 가밀이나 위례보다 위치가 나쁘기 때문에 거기보다 싸게 사야 돼요. 근데 나중에 예를 들어서 막 내가 투자하고 있다가 어느 날 여기가 분양을 한대요, 교산이.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 왜? 저기 상호선도 아직 안 뚫렸고 뭐 거기 완전 그렇던데 좀? 이렇게 산 사이에 있던데? 거기 괜찮겠어? 거기 누가 들어가 살아? 이럴 때 분양가가 싸다면 투자를 해도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서 그냥 남의 일처럼 그 교산을 보거나 하지 마시고 어쨌든 입지 가치가 좋은 곳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눈여겨서 보시면 좋겠고요. 여기가 그 도로는 뚫려 있어요. 여기 이렇게 흰색 줄 있죠. 여기가 4차선인가 6차선인가 그래요. 네. 하여튼 그렇게 크지는 않은 그 길인데 여기를 따라서 이제 가면은 그 송파 쪽으로 이제 나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길이 하나밖에 없을 수 있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땅이다. 어쨌든 이거 국가에서 대놓고 개발하는 그 땅이기 때문에 언제가 되고 될 곳이다. 언제가 될지를 모르는 게 문제인 거예요. 네. 성남으로 넘어갈게요. 그 하남의 어떤 입지적인 가치가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이제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성남에 대해서 볼 건데 그 성남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족 기능을 제대로 하는 구성남 같은 경우에 그 구시가지는 자족 기능을 잘 하는 그런 도시는 아니에요. 네. 물론 여기 산단이 있지만 아주 큰 회사가 많지는 않아요. 네. 여기 산단에 있는 곳들 외에는 성남시 의료원이나 아니면 뭐 하수처리업 하는 그런 회사들이 있고 이 산단에 파리크라상 여기가 사람 제일 많아. 네. 그리고 이거 파트너즈 여기는 그 인력 공급하는 그런 회사인 거예요. 그냥 우리가 아는 그런 일반적인 뭐 기업이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거죠. 그 외에도 이제 기타 등등 이제 있고 뭐 크리토피아나 우리가 아는 것들 하이비전이나 대웅이나 요런 그래도 알만한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샤니도 있고 있기는 하지만 막 엄청 그 우리가 생각하는 막 판교나 이런 곳들처럼 그런 정도의 고임금 그런 전문직 일자리가 있는 건 아니다. 성남시 전체로 보면은 우리가 500인 이상 사업체 수가 한 72개 정도 되는데 분당을 빼고 나면 14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분당에 있어요. 판교에. 요 정도를 갖추고 있다. 종사자 수도 많이 줄어들죠. 여기는 말 그대로 그냥 공장이 있는 곳이고 고임금 전문 일자리는 분당에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차이가 좀 크다. 성남 원도심이랑 위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양질의 일자리 자체가 사실은 없고 우리가 결국은 여기에서 그냥 다른 서울이나 아니면 그 성남시 안에 일자리들의 어떤 배후지로 여기를 산다라고 보시면 돼요. 성남에. 그래서 그 배후지 역할을 하고 있다. 결국은.
이 산단이 거의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 파란색이 저거거든요. 그 지식산업센터고 나머지는 이제 공장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생각할 때 그런 판교처럼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산단이에요, 여기는. 네. 성남의 교통은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약간 여기서 보니까 D자로 돼 있네요. 쪽 8호선 여기에 그 수해분당선 이렇게 두 개가 메인이에요. 성남 교통을 좀 정리를 해보면 위례 여기 위례가 강남까지 가는데 장지역에서 잠실로 가가지고 강남역으로 가는 방법으로 갔을 때 42분 정도 걸리더라. 그래도 꽤 빨리 갈 수 있죠. 광화문은 멀어요. 광화문은 장지에서 천호로 거꾸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얘는 1시간 정도가 넘게 걸려요. 그래서 이 위례 쪽이랑 이 하여튼간 아래에 있는 동네들 하남도 마찬가지고 도심을 가기는 좀 거리상 멀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산성이랑 신릉 쪽 이쪽이 그 남한산성 입구에서 복정으로 가서 그다음에 여기서 그 선릉으로 가가지고 우리가 거기에서 다시 그 강남으로 가는 건데 여러 번 갈아타긴 해야죠. 하나 둘 셋 갈아타가지고 가면 강남에 38분이면 갈 수 있다. 이제 여행을 하면서 이제 가야 되겠죠. 광화문도 갈아타서 가는데 근데 광화문에 1시간 정도 걸리더라. 중앙금강도 강남에 갈아타서 갔을 때 42분 정도 걸리고요. 광화문 여기는 70분이나 걸려요. 네. 태평 수진이 진짜 빨리 갈 수 있죠. 가천대에서 그 선릉으로 갈아타기를 하면 되니까 30분 정도면 갈 수 있다. 그래서 여기가 동네가 별로 좋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뭔가 단지 선호도나 어떤 동네의 균질함이나 어떤 환경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별로지만 그냥 정말 교통만 봤을 때는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소액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진짜 성남에 좀 괜찮은 것들 사기가 어렵더라. 그러면 교통을 보고서 투자를 해볼 수도 있어요. 네. 30분이면 가니까. 8호선은 어쩔 수 없이 한계가 있어요. 주요 업무지구랑 직결되지가 않기 때문에 환승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노선이고, 그리고 그 환송 횟수도 많은 편이에요. 하지만 강남에 한 40분 정도로 끊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다. 네. 그러니까 출퇴근을 할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갈아타는 게 문제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거든요. 그래서 업무지구를 가는 데 있어서 의미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길 살면서 강남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운전해서 간다고 해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이 아래에서 올라가서 가는 것보다 여기에서 이렇게 타고 성남 IC 빠져서 타고 올라가는 게 더 빠를 거예요. 네. 물론 똑같이 강남 길목에서 막히겠지만 저는 그 앞에서부터 막히거든요. 여기 가기도 전에 막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더 오히려 그 자차 이용하는 것들도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도심 업무 접근성 떨어지지만 괜찮다. 여기는 강남에 특화돼 있다고 보면 돼요. 왜? 강남 아래에 있으니까. 네. 성남시는 그래서 강남이랑 판교에 특화된 지역이라고 보면 돼요. 도심 가기는 어렵지만 판교는 27분이면 갈 수 있어요. 갈아타고. 그래서 충분히 그 배우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의미 있게 볼 수가 있다. 근데 물론 그런 게 있어요. 사실 판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왜 여기를 살기가 애매하냐면 수지가 워낙 정주여건이 좋아요. 신혼부부 살기도 좋고, 신혼부부 살다가 애기 생기면 애기 어릴 때도 좋고, 그리고 학교 갈 때 되면 거기 또 학원 보내기도 좋고, 학업 성취도도 좋고, 하기 때문에 사실 여기가 대안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자꾸 신축 살고 싶으면 여기 가는 거예요. 왜? 수지 신축이 없어. 아니면 광교로 가야 돼. 자, 그런 부분들이 이 그 성남의 어떤 특징적인 부분이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한계인 거죠. 대안이 수지라는 대안도 가성비 지역이기 때문에. 근데 강남 가기는 사실 괜찮죠. 학군을 보면 우리가 여기도 성남도 제가 뒤에 이 아래 60% 아래는 넣지도 않았는데 조금 더 있어요, 학교가. 일단 10개로 추렸어요. 보면은 90% 이상 되는 학교가 여기 위례 한빛중학교 한 군데예요. 나머지는 이제 80% 하나. 단대동의 상원여중. 나머지는 이제 70% 언더예요. 근데 이 특목고 보내는 진학하는 학생 수가 위례 한빛중학교가 4명, 숭신여중이 3명, 성남여중이 4명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학업 성취도는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이렇게 특목고를 진학하는 학생이 있으니 저 정도는 그래도 그 부모들이 좀 선호하지 않을까 하고서 보는 거죠. 실제로 이 위례 이편한 세상이 이쪽 한빛중 배정되는 학교거든요. 여기 찾아보면은 고학년 때 전학가도 한빛중 배정되나요? 이런 부분도 이제 써있죠. 그리고 이분 되게 자세히 써놨는데 히스테이트랑 자연을 레미안 이편하는 한빛중 한빛고로 이어지는 한빛특군이며 서울대 2명 그리고 연고 서성한 20명 정도 보내는 그런 괜찮은 학교입니다. 괜찮은 학교죠. 저 정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선 잘 안 나타나지만 그 신규 그런 신도시인데
좀 그래도 부자들이 넘어가는 그런 신도시들 있죠. 그런 곳들은 그래도 이 교육열이 엄청 크기 때문에 완전 학군지라고 하긴 어렵지만 이런 부분들이 형성이 돼요. 어, 음. 실제로 저쪽에 뭐 마곡도 그렇고 그리고 마포도 그렇고 완전 뭐 학군지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안에서 학군지 역할을 하는 그런 곳들이 생겨요. 근데 아무리 신축으로 바뀌어도 그런 소득이 받쳐주지 않는 곳들은 생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정도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여기 동네도 이제 되게 이런 소득이나 이런 교육열이 엄청난 거죠. 여기도 써 있어요. CMS, 필즈, 소마, Y지만 이런 곳들, 대치 뭐 등등등 이런 곳들이 있다. 유명 학원들이 계속 들어와요. 라고 써 있죠. 그래서 이렇게 특목고 진학생 수 3명 이상인 곳들은 좀 의미 있게 볼 필요 있다. 대신에 좀 한계가 있는 점은 위례 안에서 선호하는 학군을 찾아갈 수는 있지만 성남시 안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수진동에 살고 있거나 또는 저쪽에 산성역 있는데 살고 있는데 굳이 저 한빛중을 가려고 이사를 가냐? 절대 안 가죠. 그분들은 어디 가냐? 차라리 분당을 가거나 대치로 가거나 하겠죠. 위로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그래서 이 수요는 사실 생활권 안에서 선호도에 대한 거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우리가 하남도 그렇고 성남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사람들을 밖에서 외부에서 끌고 올 수 있는 그런 입지 요인은 아니지만 그 단지 그 생활권 안에서 사람들이 이 여기를 더 선호하냐 아니냐를 선택할 수 있게 그 선호도가 반영될 수 있게 하는 그런 요인 정도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남에 학원가가 거의 아직은 없어요. 네. 네. 여기 이제 산성역 있는 쪽에 그 아파트에 학원가가 이제 좀 더 생겨야겠죠. 분당은 이 정도 있어요. 다 빨갛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교육을 시킬 거면 일로 가거나 아니면 이제 아예 위로 올라간다. 성남의 환경을 좀 보면은 이쪽 여기 그 위례중앙 상권, 위례 중심 상권이 있고 그리고 이쪽 8호선 라인 쪽에 이렇게 쭉 로드샵으로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주요 상권인 거예요. 큰 규모의 백화점이나 쇼핑몰은 없어요. 그래서 아예 밑으로 해서 분당이나 아니면 위에 잠실이나 이렇게 위아래로 가야 돼요. 태평동에 이마트 한 개 있는 게 전부예요. 마트도 없어요. 거기밖에. 이게 사실 위례랑 분당에 백화점이나 쇼핑몰 같은 곳들, 막 현대백화점도 다 판교에 들어가 있고 사실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그 권역을 공유하기 때문에 또 생기기가 사실은 어렵죠. 그리고 그 정도 소득 수준을 받쳐줄 수 있는 동네에 가야 되기 때문에 아직 그런 부분까지는 어려운 거예요. 네. 그래서 위례랑 분당에 이런 곳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생기긴 좀 어렵다. 그리고 아직은 주택가에 살고 계신 분들과 아파트에 살고 계신 분들 이 소득 격차가 심한데 아파트가 생각보다 그 구시가지에 별로 없어요, 아직. 뭐 대단지로 들어갔다고 하긴 하지만 막 미사처럼 엄청난 규모로 막 들어가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또는 막 몇만 세대 이렇게 들어간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 날이 밝을 때 찍어서 좀 좋아 보이긴 하는데요. 이게 그 정말 골목에서 딱 나와서 봤을 때 이마트가 딱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성남을 대표하는 이마트. 그 구시가 원도심을 대표해서 딱 하나 있는 마트예요. 여기가 위에가 주상복합이에요. 주상복합 아파트. 그래서 여기가 차 나오는 데거든요. 제가 여기 가는데 이렇게 차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젊은 분들도 살고. 성남 공급은 우리가 앞에서 그 하남은 신도시를 봤다면 성남은 이제 재개발을 보는 거예요. 재개발을 보는데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좀 이해를 할 거냐면 이게 뭐 어느 정도 진행 중인지에 대해서 일단은 체크를 좀 해놓고서 지켜봐야 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어느 위치에 재개발이 진행 예정인지도 잘 봐놓는 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그 8호선을 따라서 거기를 다 메워가면서 신축이 생길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질 거다라고 아까 정리를 했었죠. 그래서 이 골짜기처럼 되어 있는 그 지형에서 그 골짜기에 있는 곳들을 지금 다 갈아엎고 있다. 새 거로 지금 다 넣고 있다. 여기가 산성역 해리스톤이 산성구역이 지금 이제 분양해서 우리가 결과가 나왔는데 경쟁률도 꽤 높았고 이 그 당첨 가점도 그래도 꽤 높은 편이었어요. 보면은 84가 분양가가 지금 한 11억 후반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저거 하면 이제 12억 넘겠죠. 12억 중반 뭐 이 정도 되겠죠. 산성역 신축 매매 가격이 지금 11억 5천, 4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 그 준하게 이제 분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시세 차익을 크게 보거나 뭐 이러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근데 얘가 훨씬 새 거잖아요. 27년식이니까. 그러니까 비슷한 똑같은 가격에 분양한다. 그러면 이득인 거죠. 그래서 입지가 좋은 신축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는 이제 저 정도 분양가에 한다고 하면 그냥 나쁘지 않은 거죠. 엄청 싸냐?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비싼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재개발되는 지역이 단지 규모가 적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행 사항을 잘 보고서 있어야 되고요. 여기에 투자를 한다라고 할 때도 이런 입주하는 것들이 나중에 맞물리게 되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공급이나 이런 상황들을 잘 보셔야 돼요. 진짜 그 광명이 제가 광명에 살 때 제가 사는 아파트 주변이 다 재개발 지역이었거든요. 전부. 앞에 다 재건축, 뒤에 다 재개발. 네. 그래서 진짜 심란했어요. 막 애기 어린이집 보내면 거기 막 다 뭐 저 뭐지? 뭐 나가야 된다 그러고 뭐 어린이집 없어지고 막 어수선해가지고 네, 저도 이제 이사를 간 건데 제가 처음에 그 동네 이사 갈 때만 해도 재개발이 빨리 되나? 재건축이 빨리 되나?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살았는데 진짜 여기 경기도잖아요. 경기도인데 경기도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서울에서 사람들을 이제 분배시킨다고 해야 되나? 사람들을 이제 나눠 가지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서울에서 사실 재개발을 하거나 하면 사람들을 서울로 땡겨가기 때문에 서울이 이미 과밀한데 어렵잖아요. 근데 경기도는 원래 역할 자체가 서울에서 사람 땡겨가는 역할을 하는 동네인 거예요. 그러려고 상기 신도시 뭐니 막 다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진짜 빨리 돼요. 한번 되기 시작하잖아요. 아니 이렇게 빨리 해도 되는 건가 싶을 정도로 계속 진행돼요. 정말 빠르게. 그래서 여기도 이미 이렇게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잘 지켜보셔야 돼요. 생각보다 빨리 변할 수 있어요. 네. 주변에 내가 보고서 같이 새 거를 사도 되고 아니면 거기에 연결해서 준신축이나 아니면 뭐 준구축 뭐 이런 것들 중에서 내가 진짜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매수를 하셔도 좋겠죠. 입지가 바뀌는 곳들이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을 같이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뒤에서 가격 얘기할 때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